자, 이번 챕터 병행 프로세스와 상호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행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뭐 별건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동시에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CPU가 얘 잠깐 봐줬다가 또 얘 잠깐 봐줬다가 얘 잠깐 봐줬다가 이게 번갈아 실행되죠. 자, 이렇게 실행되는 형태를 병행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도 자원이고 메모리도 자원이고 다 자원이에요. 이런 자원 하드웨어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고 또 동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CPU가 됐든 메모리가 어떤 특정 메모리 영역이 됐든 이 자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되려고 할 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를 누가 쓸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었냐면은 임계구역,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데이터 혹은 자원, 하드웨어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이 영역이 예를 들어 이런 메모리가 있어요. 이 공간은 무조건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써야 된다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된 자원을 임계구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임계구역이 대부분 임계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요 프로세스는 그 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쓰려 그래, 그럼 못 써요. 얘가 다 쓸 때까지. 이런 영역, 이런 자원, 이런 곳을 임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다. 원래 쓰던 프로세서가 다 쓰고 반납한 후에만 다른 프로세서가 쓸 수 있다. 다만 독점은 못해요. 언젠간 물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쓰는 부분이고 같이 쓰는 구간이므로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 누가 막 쓰고 있어. 1번이 쓰고 있어요. 그럼 2번도 이 영역이, 이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 자원이. 그러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1번이 물러나 줘야 돼요. 누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화장실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에 누가 들어있어. 이 사람이 계속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도 눈치가 보이니까 나가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곳이면 무조건 프로세서가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화장실에 빈칸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임계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법이 바로 상호 배제 기법입니다. Mutual Exclusion. 상호 배제 기법. 즉, 앞에서 봤던 임계 구역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누가 쓰고 있을 때. 그래서 임계 구역을 유지하는 기법이고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과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기법은 데커 알고리즘, 피터슨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각 프로세스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이제 자, 1번 쓴 다음에 2번 써, 2번 쓴 다음에 3번 써,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주는 람포트의 빵집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인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런 상호 배제 기법들 중에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동기화 기법입니다. 동기화 기법.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기법. 그래서 상호 배제의 한 종류로서요. 상호 배제 기법의 한 종류인데,
각 프로세스에 대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동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마포어. 우리말로 하면 신호기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다익스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만들었고요.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개념 P와 V라는 어떤 연산이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또 괜히 길어지고 머리 아프니까요. 이런 두 개의 연산식이 있습니다. 이 연산을 이용을 해서 동기화를 유지하고 상호 배제입니다. 오타가 나네요. 상호 배제 그러니까 누가 쓰고 있을 땐 못 쓰게 한다. 상호 배제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신호를 줘가지고 순서대로 어쨌든 중요한 건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게 해주는 기법이에요. 순서대로. 자, 이걸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 화장실이 괜찮은데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4칸이 있어요. 고속도로 화장실. 그럼 이 각각의 화장실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자, 그럼 여러 사람이 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고 열쇠로 문을 열고 나와서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온 다음에 열쇠를 반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이 되죠. 여기로 뭐 실제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고속도로 화장실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요거기 각각의 사람들은 프로세스고요. 여기 있는 고속도로의 화장실은 그 임계 영역입니다. 임계 영역. 그리고 요 각각의 요 키들이 세마포예요. 요 세마포. 그러니까 요 키를 이용을 해서 이 키가 4개, 화장실이 4칸이니까 키도 4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키가 지금 여기 2개밖에 없다. 그럼 그 말인즉슨 현재 남은 화장실이 2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열쇠가 다 없어. 그러면 현재 남은 영역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화장실 열쇠를 세마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마포의 상태에 따라서 임계 영역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운영체제적으로 좀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연산이에요. 연산. 아까 뭐 P와 V란 연산이 있다 그랬죠. 연산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 연산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가 각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프로세스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른 프로세서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세마포가 이제 화장실이 지금 빈 방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죠. 사용이 가능하면 자,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 영역 자원 공유 자원을 쓰게 해주고요. 빈 방이 없어. 그러면 대기하게 합니다. 그러다 이제 자원이 사용이 끝나면 자원을 이제 반납하죠. 그럼 이제 다음 프로세서 기다리고 있던 프로세서한테 야, 이 방 열렸어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 일련의 역할을 이제 세마포어가 해줍니다. 세마포어가 자원 조사도 해주고 현재 각 임계 영역에 빈 방이 있는지도 알아봐주고 빈 방이 없으면은 야, 프로세서야 들어와 빈 방 써라고 알려주고 빈 방이 없으면 야, 기다려라고 빈방 프로세서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임계 영역이 이제 비면은 프로세서가 나가면은 요걸 이제 반납한 다음에 야, 다음 프로세서 들어와라고 알려주고 세마포가 하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세마포 하는 중에는 인터럽트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서가 여기에 임계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 중에는 중단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에 의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마포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공유 자원이 있어요. 공유 자원이 있고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모니터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프로세스들이 이제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 공유 자원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이 모니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모니터에 의해서 일종의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특수 프로그램으로서 프로세스는 반드시 모니터 진입부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공유 자원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공유 자원을 관리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뭐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시행되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진입해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모니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다음 보실 내용이 이제 교착 상태라는 겁니다. 교착 상태. 동기화 기법에서 동기화 기법이 상호 배제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거였죠. 상호 배제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상호 배제는 중요해요. 물론 하나의 공유된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쓸 수 없으니까 상호 배제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요 교착 상태, 데드락입니다. 데드락. 이런 거죠. 자, 지금 요 도로 보세요. 차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멘붕이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가 지금 누가 빠져야 이게 소통이 원활해질까요?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하죠.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걸 운영 측에서는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지느냐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A, B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 A는 프린터를 갖고 있고요. 프로세스 B는 디스크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다 자원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자원은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쓸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은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점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원을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동시에 프로세스 A가 야, 나 디스크 좀 써야겠어 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디스크는 이미 프로세스 B한테 점유된 상태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때 프로세스 B가 야, 나 프린터를 좀 써야겠어 역시 요구해요. 하지만 프린터는 이미 프로세스 A에 점유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거랑 똑같죠. 야, 네가 놔.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먼저 놔. 서로 안 놓죠. 그럼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줄 때까지. 못 주는데.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이 데드락입니다. 무한정 기다리죠. 이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해요. 자, 첫 번째 상호 배제입니다. 예, 상호 배제.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한 개의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을 가질 수 있다. 예. 공유 자원을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이. 그러면은 뭐 서로 가질 수 있으니까 교착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점유화 대기. 누군가가 자원을 점유하면은 누군가는 그 프로세스가 쓰고 있는 자원을 갖기 위해서 대기해야 돼요. 예. 대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안 쓸래? 그러거나 그러면은 교착이 발생할 수가 없죠, 역시. 자, 비선점. 뺏을 수 없어야 돼요. 누가 쓰고 있어. 근데 선점 기법이라면은 쓰고 야, 내가 먼저 써야겠어라고 뺏으면은 역시 교착이 일어날 수가 없죠. 못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금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죠. 환영대기. 자원과 요게 딱 환영대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간의 형태가 구성이 돼 있어야만 물고 물리는 게 가능하지. 이게 예를 들어 선형대기다. 일렬로 쭉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고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해야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교착 상태를 이런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착 상태의 네 가지 조건이 있죠. 요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이 조건을 안 맞게 하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문제가 자원 낭비라던가 문제가 심한 기법이에요. 보겠습니다. 상호 배제를 부정. 그러니까 상호 배제를
끄는 거예요. 상호 배제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자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유 자원이란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만 써야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점유화 대기 부전. 점유화 대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누군가는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프로세스한테 필요한 자원이 있어. 뭐 프린터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1번부터 100번까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자원이 있어요. 그럼 그걸 미리 다 주는 거예요. 미리 다 줘버리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미리 다 줘버리면은 프로세스가 뭐 기다릴 누구를 뭐 어떤 자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다 갖고 있는 걸 뭐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비선점, 그러니까 선점하게 하는 거예요. 뺏게 해주는 겁니다. 예, 내가 요 자원이 필요해, 그럼 뺏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요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겠죠. 그럼 환영 대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형 순서로 분류해서 이렇게 말이에요. 자원을 이렇게 선형 순서로 해서 번호를 할당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자원을 요구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나는 프로세스 A, B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쪽에 있는 이쪽 방향으로 자원을 요구할게. 너는 이쪽 방향으로 자원을 요구해. 그러면은 시작해가지고 난 2번, 난 1번, 넌 4번, 넌 5번. 서로 겹칠 일이 없죠. 예. 환영대기를 없애면 교차 상태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네 가지 기법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기법들이에요. 예. 자원 낭비도 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많이 쓰느냐? 어보이던스, 회피 기법을 많이 씁니다. 야, 교착 상태라는 것이 피할 수는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죠. 어차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 뭐 발생이 되게 하되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이걸 좀 피해 나가 보자. 회피 기법, 어보이던스. 대표적인 게 은행원 알고리즘입니다. 뱅커스 알고리즘. 말이 쭉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각각 예금자는 프로세스입니다. 저축액은 최대 요구 자원수고요. 대출 요구액은 요구 자원수, 은행 보유 현금은 시스템의 자원수.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현실 세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금자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억, 6억, 7억이에요. 뭐 신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신용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겠죠. 그리고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11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은행은 좀 특이한 게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3억을 빌렸어. 추가로 이제 2억을 빌렸잖아요. 그럼 5억이 되잖아요. 최대가 5억이에요. 그럼 이 은행의 규칙상 최대 금액만큼 대출을 하면은 바로 상환 갚아야 돼요. 즉 5억을 빌렸잖아요. 그럼 바로 갚아야 돼. 3억 빌리고 2억 빌려서 합이 5억? 그럼 바로 갚아야 돼요.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총합이에요. 즉 요만큼의 프로세스가 자원이 주어지면 그 프로세스는 실행이 완료돼서 종료가 됩니다. 돈을 갚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요런 은행의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에서 5억, 3억, 자, 현재 3억, 2억, 3억을 요구했어요. 남은 돈은 3억이에요. 여기까지는 안전상태입니다. 왜 안전상태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금자 1이 예를 들어서 나 2억 더 줘. 그러면은 5억을 빌리고 자동으로 이제 5억을 또 갚게 되므로 은행은 이제 8억이 되죠. 오케이, 문제 없어. 예금자 3번은 3억을 달래. 3억을 달래요. 3번은 좀 문제가 3억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사실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3억을 달래.
그래봤자 5억, 다 해봤자 5억이잖아요. 근데 안 갚잖아요. 그럼 남은 자원이 없어. 남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하면은, 자, 예금자 1한테는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예금자 1한테는. 왜냐면 빌려주면은 2억 빌려주면은 갚음으로써 얘는 다시 8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금자 2번이나 3번한테 빌려줄 수 없어요. 왜? 3억을 추가 대출을 3억까지 더 빌릴 수 있잖아요. 3억을. 이게 뭐야 이게? 유의제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3억을 더 빌려줘. 그럼 이제 대출 요구액은 5억이고 남은 돈은 0억이잖아요. 없잖아, 0이잖아요. 이 상태면은 이제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 그래도 돈이 없어 못 빌려줘요. 자원이 딸리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네. 즉 현재 프로세스가 얼마만큼의 누군가에게 자원을 제공해 줘도 누군가에게 자원을 제공해 줘도 될 만큼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을 때를 안전 상태라고 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이제 불안전 상태, 더 심해지면 교착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은행원 알고리즘의 예제고요. 그래서 특징을 좀 보면요. 은행이란 게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료가 됐고요.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될 수 있는 상태가 안전 상태, 교착 상태가 발생된 상태가 불안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프로세스가 모자란 자원이 모자란 상태죠. 자원을 너무 많이 줬어, 프로세스한테. 남은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 남은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또 자원을 달라 그러면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이 프로세스는 계속 기다리겠죠. 자원을 줄 때까지. 그럼 이게 교착 상태죠. 이거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자원의 양과 프로세스 수가 일정해야 되고, 시간을 일정해야 되고, 대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 알고리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딱 그거죠. 최소한 한 명의 고객에게 대출을 다 해줄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면 교착 상태, 불안전 상태고,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착 상태 발견하는 기법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텍션. 발견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과 자원 할당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교착 상태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회복 기법입니다. 교착 상태가 일어났어. 그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방식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물고 물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프로세스를 죽이면은 결국 해결되겠죠.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자원을 선점, 즉 자원을 뺏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뺏게 해주는 거죠. 선점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원을 주고, 야, 너 먼저 써 라고 한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 상호 배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